옛 광주 신양파크 호텔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이용 공간으로, 주차장 등 주변 공간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내년에 본격 조성됩니다. 농업회사의 부실에는 자치단체들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한몫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검증도 통계도 엉터리입니다. 신안 자은도 해변에 건축거장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미술관이 들어섭니다. 미술관에는 목포 출신의 세계적 조각가 박은선 작가의 조각 작품들이 채워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잇단 호남 비하에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의도적인 지역 혐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윤 후보가 역사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공유화가 추진되던 옛 광주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주차장 등 나머지 공간에는 생태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등산에 위치한 옛 광주 신양파크 호텔 부지입니다. 지난 2019년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한 뒤 방치되다가 지난해 법인 측이 연립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 민관정의 협의체를 구성했고 신양파크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0개월 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협의체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무등산의 생태 가치를 보존하자는 겁니다. 신양파크 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일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등산 생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 남아있는 건물은 안전등급 검사 결과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1, 2층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을 마련하고 3층부터는 시민호텔 등 활용법을 계속 논의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시설과 그다음에 그 정보 교류장, 그다음에 창작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 학습의 교육장, 그리고 뭐 숙박시설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아직 열려 있거든요. 광주시는 지난달 법인 측과 369억 원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액을 치른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양파크 부지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광주 지역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광주에선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4일간 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1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모두 각각 12명씩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노인보호센터에서 돌파 감염에 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주야간 노인보호센터 257곳의 이용자와 종사자 8,700여 명에 대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접종 완료 뒤 5에서 6개월 이상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속한 추가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회사 탐사보도 이어갑니다. 농업회사의 부실은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자치단체들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입니다. 관리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부실 농업회사를 정상 운영회사로 분류하는 거짓 통계까지 작성되고 있습니다. 기동탐사부 이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청정푸드밸리에 76억 원, 광양 빅그린 메시 주식회사에 60억 원, 공유자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 52억 원. 자치단체들은 농업회사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뒤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광양시는 사업 진도와 실적에 따라 줘야 할 연차별 보조금을 빅그린 메시 주식회사에 한꺼번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 감사를 받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산서를 받고도 묵인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과 지침을 무시한 겁니다.
빅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 좀 사업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뭔가 이렇게 그 차감을 한다든지 뭘 했어야 됐는데 그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도군 역시 청정푸드밸리가 이사회 결의나 증빙 서류 없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공사나 물품 계약을 할 경우 자치단체는 감사나 원가 산정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문서 보존 기간이 지났다며 발뺌했습니다. 2014년 때 그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문서 보존 기간이 5년인데 올해 22년이잖아요. 있을 택이 없죠. 농업법인 통계도 엉터리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0월 기준 12,000개 농업법인 중 52%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경매로 넘어간 청정푸드밸리와 운영이 중단된 광양 빅그린 매실 주식회사도 정상 운영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이 아주 촘촘하게 좀 하면은 좀 그 조사가 힘들 수 있는 거고 대충 하면은 그냥 그 대충이 그냥 그게 자료가 되는 거이더라고요. 줄줄 센 보조금과 부실에 빠진 농업회사.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불러온 참상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신안군은 섬마다 하나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드는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은도 둔장 해변에도 조각미술관이 조성되는데요. 목포 출신의 박은선 조각가뿐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거장 마리오 보타가 협업해 자은도를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천사대교를 건너 도착한 신안 자은도 둔장 해변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다와 갯벌의 풍광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무한의 다리로 유명한 이곳에 미술관이 들어섭니다. 이탈리아어로 무한을 뜻하는 인피니토 뮤지엄입니다. 인피니토 뮤지엄에는 한국인 최초, 동양인으로는 세 번째로 세계 최고 권위의 조각상, 프라텔리 로셀리상을 받은 목포 출신 박은선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박은선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는데 고향에 글을 기리는 뮤지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 미술관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미술관 설계에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참여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국내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강남 교보타워 등을 건축한 마리오 보타는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는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Donc j'ai voulu faire un bâtiment qui c'est pas un bâtiment unitaire, c'est pas un objet, mais il est un système pour établir une série de relations de l'esprit.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각가가 참여한 인피니토 미술관이 오는 2024년 개관하면 신안 자은도는 또 하나의 예술섬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KBC 정병원입니다. 제92주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윤해 부총리와 정부 관계자, 독립유공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학생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학생 독립운동 메타버스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잖아.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국가기록원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자료가 이미 92년이 지난 문서인 만큼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영사관이 1929년에서 1930년 한국의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 작성한 사회 분야 자료로 목차에 제목만 적혀 있고 본문에는 비밀 문서 참조로 표기돼 있어 미공개 자료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조선 총독부 체제에서 그런 관원들이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이 많고 미국 영사관이 만들었다는 이런 자료는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본국에 보고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강조학생 독립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KBC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도적인 호남 비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KBC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된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해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의 지역주의가 사라져야 한다며 개혁적인 보수 후보인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전남 또 전북에서도 저같이 건강한 개혁적인 보수를 일관되게 해온 사람이면 한번 눈길을 주시고 이제는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광주에도 저는 건전한 보수가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 윤석열 전 총장과 캠프의 이딴 호남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역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5.18 망언, 12.12 망언, 그다음에 개사과에 굉장히 또 그 캠프에서 어제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호남 비하 발언이 나왔거든요. 유승민 후보는 내년 대선을 여야 간 박빙의 승부로 예측하고 최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저는 안 대표하고 단일화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안 대표가 지금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후보가 되면 저는 후보가 되는 즉시 안 대표하고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거고. 국민의힘은 오는 5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백지훈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역사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와 주변에서 광주 시민들과 5월 영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를 역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행동할 수 있도록 강한 지도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한 단국대 서민 교수가 홍어준표라는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홍어라는 단어는 일베 등 극우 보수 세력이 호남이나 5.18 희생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며 제1야당 유력 후보 측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니 이러고도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있냐고 비난했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전 총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화면에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키웠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곳이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면적 700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4%에 달하는 100만 제곱미터가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이 훼손지들을 생태숲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으로 토지 보상비 1조 1천억 원, 공원 조성 비용은 3천억 원 등입니다.